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시인의 마음 8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라는 테마로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 관리 이상으로 삶도 관리해야 합니다. 시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물론 삶과 예술은 분리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작품만 좋으면 되지 삶이 꼭 그 작품에 뒤따라가야 하느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작품은 반드시 그 원천이 되는 매혹적인 생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빼어난 시인들 중에는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그래서 비난은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작품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삶도 묻혀서 또 그 삶도 정당화되기도 합니다만 역시 예술가는 그 예술에 버금가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게 바른 예술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 8월 26일 정일근 시인이 중앙일보에 40대 염색론이라는 글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머리에 염색을 하고 다녔습니다. 2번 탈색을 하고 노란 머리가 된 뒤에 은혜색으로 물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자 물도 빠지고 검은 머리도 솟아 올라와 황금색 관을 쓴 것 같았습니다. 요즘 우리 집 아이들은 저를 노랑머리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친구와 지인들의 반응은 충격과 경악에 가까웠습니다. 제 어머니에게도 미리 전화로 알려드렸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습니다. 40 중반을 넘긴 남자가 염색을 한 것이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는 것에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즐겁습니다. 사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많이 젊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세대는 중고등학교 시절 검은 교복에 빡빡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맹태라는 것에 발목 잡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며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한국의 40대입니다. 이제 머리라도 자식이 원하는 색깔로 염색하는 자유 한번 누립시다. 우리도 한번 자신의 색깔로 맛깔스럽게 살아봅시다. 정일근 시인의 40대 염색론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또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때로 몸으로도 시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포 시생명제에서 실제로 정일근 시인이 노랗게 염색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강한 메시지로 그렇게 읽혔습니다. 한국의 당시 40대 중년은 자의보다는 타에 의해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라고 할 때 정일근 시인의 지적처럼 부모를 공양해야 하고 자식을 키워내야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언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대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40대 억눌린 자식을 몸으로 표출한 것이 바로 정일근의 40대 염색론이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인들은 원고지에 시를 쓰는 행위로만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몸으로도 시를 써야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일근 시인의 노란 머리 염색은 아주 신선하다고 그때 거듭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훈아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하얀 턱수염을 하고 무대에서 자신의 개성을 한껏 뿜어냈듯이 시인도 자신을 이미지 메이킹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이 강력한 그런 시적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시인은 작품 관리와 함께 캐릭터 관리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중가수 이상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때로는 기획까지 해야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다시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인의 마음 9번째로 신바람으로 쓰다가 때로 백수건달처럼 건들거려도 보자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